자,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제도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 교재는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진도를 준비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앞에 잠깐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공부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기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 누구에게?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행정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정 방법. 도시개발구역은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 지정할 수도 있죠. 대답하십시오.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나누어서 지정합니다. 뭐죠? 분할 지정. 근데 분할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2개의 지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도 있어. 뭐죠? 결합 지정.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단, 상상하십시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즉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만? 자연녹지지역만. 도시적 외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상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 지, 개, 협의에 해당하면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즉 면적 규모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합니다. 기초조사. 맞죠? 근데 기초조사는 임의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임의규정.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기초조사는 의무사항,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기초조사는 임의규정.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두 번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기간 만료 후에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가 있어야 됩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이게 1교시, 도시개발법상 1교시 수업 절차였고요.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 다음 주 정도에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깁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그 효과가 목차들이 막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일어나면은 꿈이 막 이렇게 상상이 되듯이 생각이 되듯이 좀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수업 듣고 오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자, 보시고요. 이야기를 듣고 교재 같이 봐요. 여기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재가 있고 전답과 순 등 농지가 있어. 이 동네에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 맞죠? 이 농림지역에 이만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해버리면은 첫 번째 효과는 지정 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었잖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뭐로 바뀌죠?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육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무엇으로 바뀌죠? 도시지역이 되어버리고 자동으로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효과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버리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순식간에 법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가 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이 순식간에 땅값이 슉 올라가죠. 여기 땅 사두면은 땅값이 오르잖아요. 토지를 수용하면은 보상은 시가로 보상한다고 했습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감정가로 보상하니까 크게 이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거잖아. 나무 크기에 따라서 한 그루에 10,000원씩, 20,000원씩, 70,000원씩, 80,000원씩 보상금이 나오니까 토지 가치보다 그 수목 보상금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나무 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교재 확인해요. 238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이런 게 이제 익숙하게 읽고 지나가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예외가 있어. 단 그 동네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칠학주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보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앞으로 이 동네는 무슨 사업해야 되죠? 농사 지어야 됩니까? 신도시 개발할 겁니까? 신도시 개발해야 되니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누군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누군가가 나무 심고 있으면 보상금을 노린 거 맞죠?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도시개발 사회에 도움됩니까? 방해됩니까? 방해되죠. 이런 행위를 관할시청군청에 허가 없이 못하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면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개발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개발 행위를 제한할 때 제도가 두 가지야. 일정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못하도록 허가 대상과 일정 개발 행위는 도시개발사에 방해가 안 되면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토지에서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못하는지,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시험 치죠. 그래서 239페이지 보세요. 4번에 봅니다. 행위 제한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두 번째,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제한. 자,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줄 끝에 보십시오. 다음의 행위, 다음의 개발행위, 다음의 개발행위가 박스 안에 7개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시청군청에 가서 뭐 해야 되죠? 허가 동그라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으니까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허가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1번 건축물의 건축 등 줄 거죠. 건축물의 건축입니까? 건축 등입니까? 건축 등이니까 건축 행위도 허가 대상이고 또 허가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밑에 봅니다. 건축법상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줄 것이고 건축 동그라미.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는 허가 없이 못해요. 그때 가관에 봅니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 대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못하게 돼요.
그리고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도 동그라미예요. 이런 것은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못하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외에는 세 가지가 금지되네요.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금지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요, 이 도시개발구역에 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창고였어, 창고. 창고인데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창고가 보상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공장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공장이. 창고인데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로 바꿔버리는 거야. 모텔로 바꾸는 이런 게 더 보상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용도 변경을 못하게 한 거죠. 일부 공사에서 용도 변경하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는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잖아. 건축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걸 줄여서 건축 등이 허가 없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건축 등이 뭐죠? 세 가지죠. 건축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 그리고 가운데는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6번 봐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 없이 못해요. 15일입니까? 1개월입니까? 1개월. 15일로 시험 한번 나왔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나와 있잖아, 이제. 7번 줄 거죠? 중목의 벌채나 식재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무 관할 시청 운정 허가 없이 나무 심어요? 못 심어요? 못 심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의해서 못 심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정보를 얻어서 미리 심어두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 이제. 우리는 일반 국민은 정보를 모르잖아. 근데 그 정보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실을 알고 미리 땅 사서 나무 심어버린 거잖아. 우리는 못하는데 자기들은 그 정보 업무상 알게 되다가 미리 하니까 국민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정고시 외에는 누구나 행위자를 받지만 지정 전에는 행위자는 안 받잖아.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정보 얻어서 미리 나무 심은 거라고. 239페이지 내려오세요. 저 밑에 예외.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경미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니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허가 없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1번 한번 볼까요? 재복거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동그라미. 투기 목적입니까?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입니까?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업권 봐요. 기업권에.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는 간이 공작물이니까 철거가 쉽죠. 그리고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그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뭐 고추 건조장 이런 거 짓는 거야. 그럼 그 지역의 농민이 고추 건조장 하나 짓는다고 그게 투기 목적입니까? 일상 경제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허용됩니까?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잖아, 보니까. 이런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넘어가요. 쭉쭉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네 한번 해봐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사업 목적입니까? 경작 목적입니까? 경작을 목적으로 봄 되면 농민들이 경작하려고 논밭을 갈잖아. 그거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연번. 중요하잖아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한데 죽었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상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니까 허가를 받게 하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라도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조심. 그 다음에 3번 기득권 보호 동그라미 하시고요. 세 번째 줄에 줄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고시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관할 시청 군청에 마음에는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면은 이미 착수한 사업공소는 개수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행위자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공소에 착수한 자로서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했다면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놓고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되죠.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사업과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목차들이 떠오르면 되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곳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구역의 결정 시행수를 본다. 그 당시에 인허가 승인을 받고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30일 내에 신고하면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내 건축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는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이게 이제 작년의 기출문제예요.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나와 있습니까? 해제 작년에 시험 나왔거든요. 설명을 듣고 보는 게 좋아요. 교재를.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보면 쉬워져요. 전 보세요. 이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진다고.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저 뒤에도, 보이죠? 오케이. 너무 멀다. 한번 보자. 화면 봐봐요. 한 장 앞으로 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있거든요. 없애버려야지. 해놓고 저를 보시고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불러주세요. 제일 먼저 뭐 하죠? 같이 해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시행자로 결정되면은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2년 내에 공사에 착수를 하게 돼요. 공사 착수.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공사에 착수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잖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잖아. 여기서 잠깐 앞에만 집중. 잠깐 여보세요. 이 동네에 신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 곳이 되어버리면 해당 지역의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관할 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 내 땅이지만 건축물의 건축이나 중목의 벌채, 식재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자를 받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많은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되죠. 재산권을 침해당한다 이 말이야. 내 땅인데 나무고 싶잖아. 내 땅인데 건축물 건축 못 하잖아. 내 건물 용도 변경도 못 하잖아. 행위자를 받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어.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어.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했지. 그 다음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행위자만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행위자의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해가 됐습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으면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하나. 두 번째, 여보세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잘 진행이 됐어.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해요. 공사 완료가 공고됐다는 것은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무사히 끝났다는 거잖아.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공식적으로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돼.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이 두 가지 해제 사유는 사업 중단이 원인입니까?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원인입니까? 사업 완료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다 외웠잖아. 이해하니까 외워지잖아. 그저 보고 이런 상상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못 외우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수업 듣고 짧게 자주 복습하는 게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 오랫동안 철저히 하지 말고 대충 철저히 빨리. 대충 철저히 빨리. 대충 철저히 빨리. 같이 보세요. 241페이지. 241페이지. 해제식이 나와 있습니까? 241페이지 맨 위에, 자, 해제 사유 1번 같이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구역을 수립한 경우 1번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인 것으로 보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 중단입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사실상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중단이 해제 사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봐요. 도시개발 사업의 출끝죠. 공사 완료의 공고일의 다음 날. 이는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가 되잖아.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는 무슨 방식?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무사히 끝난 거야. 공사 완료 공고되면 다음 날짜로 해제된다 이 말이야. 가로 안에 봐요. 가로 안에.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은 출끝죠. 환지 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세부적으로 보니까 2번 안에 두 개가 들어있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그라미 2번은 모두 사업 중단이 원인입니까? 사업 완료가 해제 사유입니까? 사업 완료가 해제 사유가 된 거죠. 2번이 어려워, 2번이. 2번이 어렵다고. 2번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쩔쩔맸다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설명 듣고 교재를 봐야 된다니까. 설명 듣고요. 앞에 봐주세요. 이거 보세요. 잘 들어야 돼. 이런 걸 이제 헷갈리면은 자꾸 이제 못 외우면 혼자 시간이 오래 보내는 거야. 남북이는 도시락 싸워서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소득이 없는 거잖아. 자, 보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다. 이게 원칙이라. 단, 조금 이따 알 거야.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인 외의지역.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인 외의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도 예외적으로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해. 이렇게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인 외의지역은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은 유보 용도나 개발이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거나 개발이 보존되어 있는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예측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인 외의지역 등은 도시개발 예측을 못하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할 수 있어. 이렇게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놓고 2년 동안 개발구역 수립이 없으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내에 개발구역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또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야. 단 이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평 이상인 경우죠. 100만 평 이상인 경우에는 2년과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해제는 면적이 330만 제곱 이상입니까? 그 미만일 때입니까? 그 미만일 때를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갈수록.
얘기를 이해해야 돼. 다시 할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구역 지정고시 놓고 2년 동안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 2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과 신청이 없으면 다음날 해제. 단, 둘 모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년과 3년을 각각 몇 년을 해야 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 강의로 집어서 돌려서 반복하면서 자꾸 복습할 수 있는 내구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누가 이런 연습을 많이 했느냐가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면 하늘이 캄캄할 수 있고 막 그렇죠. 241페이지 봐요. 양가로 2번 보시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입니까? 지정 이후입니까? 지정 이후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 같이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그라미 1번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는 그 첫 번째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지 않으면 2년이 된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이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은 수립됐어.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서면은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을 몇 년으로 하죠? 5년으로 하여서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된 부분을 거의 1시간 반 정도에 진행을 한 거예요, 지금. 엄청 중요하죠. 국토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편에 매년 한 문제 되지. 여기도 매년 한두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다고. 2문제까지도 나와요. 도시개발법 5문제 중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지금부터 여기요. 개발계획 갑니다. 개발계획. 이제 개발계획. 여기 잠깐. 개발계획의 정식 명칭을 모르시는 분이 무지 많아요.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약식해서 개발계획이라고 그래.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수립하느냐, 수립 시기라니까. 조금 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려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죠.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데서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암기가 필요해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3분의 2, 2분의 1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17개에서 19개 정도 편집이 돼요. 교재에. 그 중에서 4개를 외워야 돼요. 4개 암기.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기준과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조화될 수 있는 면적 규모로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또 수험 준비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개발계획 수립 시기. 교재부입니다. 개발계획은 아까 교재 앞쪽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재 320페이지인가? 보고 지나왔어. 321페이지 있구나. 231페이지. 231페이지 오세요. 231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231페이지 오세요. 제일 위에 봅니다. 제일 위에. 개발 1번에 보면은 개발계획에 수립권자 되어 있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교재 집중하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는 네, 줄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손 떼죠?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밑에 적어요. 원칙. 다만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다만 동그라미 하죠. 줄 거죠? 개발계획을 공모 줄 거예요.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예외적으로 가능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줄 거예요. 그래서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원칙은 지정하려면 동시에 수립함이 원칙이지만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박선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립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립 시기, 원칙과 예외를 말한 거라고. 수립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립권자 외우면 안 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시험 안 나옵니다. 나오면 고발해도 좋다니까. 수립 시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수립하면 고발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사이에.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함이 원칙인데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박산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거야.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지역이 박산에 몇 개 있습니까? 4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지역 해서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인 외의지역 맞습니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인 외의지역은 공통점이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 그렇게 보면 되잖아. 미개발지역은 유보용도나 보존용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예측을 못하거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3번 줄 거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은 아까 혁신도시 건설지역이라고 그랬죠? 국가균형 발전 나오면 머릿속에 딱 혁신도시. 혁신도시 건설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공약을 하고 당선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기획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혁신도시 건설을 예측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으로 갑자기 혁신도시 건설이 기획됐기 때문에 미리 구역 지정 전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준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이 돼요. 그러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되는 지역은 미개발지역이거나 혁신도시 건설지역이나 그죠?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그리고 마지막 출거쪽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 맞죠?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라. 여보세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는 땅인데 여기에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라.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 맞죠? 전체 구역 면적 중에서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라는 것은 전체 구역 면적의 70% 이상은 개발용도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전체 구역 면적의 70% 이상이 미개발지역이라면 도시개발 예측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시험 나왔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40% 이하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정답이었다니까. 틀렸죠? 40%입니까? 30%입니까? 30% 이하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될 수 있다. 그렇게 시험 나왔다고. 여보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주체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기 원칙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수립함이 원칙이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죠. 개발구역을 공모했거나 미개발지역이거나 혁신도시 건설지역이거나 전체 구역 면적 중 주상공 면적 합계가 구역 면적의 몇 %? 30% 이하인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될 수 있다. 지금은 쏙쏙 들어오죠.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되잖아. 그럼 학교 가는 거죠. 계속 반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 요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책장 넘겨주세요. 232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4번에 환지 방식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환지 방식 밑줄 거. 밑줄 거세요. 지정 거잖아. 환지 방식 밑줄 거세요. 232페이지 232 저 위에 큰 4번에 환지 방식 찾으셨나요? 네. 지정 거잖아. 환지 방식 줄 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구역을 수립하려면은 그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알겠죠? 이게 원칙이라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이렇게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번, 5번까지 묶어 두시면 되겠네요. 4번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해보세요. 이런 거 이해하면 참 재밌다. 그냥 다 외우거든. 환지 방식의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 요건. 면적 기준 얼마죠?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얼마죠? 2분의 1. 이거 다 외우거든. 왜 외우는지 모르고 그냥 외우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우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좀 죄송한데 여기 도시개발구역이잖아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절반 이상이 죄송해요. 제 땅이에요. 땅이 많아서 미안해요. 그리고 오늘 앞에 앉은 네 분, 두 번째 줄까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시니까 앞에 두 번째 줄까지 7분에게 땅을 드리겠습니다. 7분에게 땅 드리겠습니다. 이거 7분까지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분까 7번. 세 번째 줄부터 저 뒤에까지 카메라맨까지 전부 나머지 나눠서 가지세요. 나머지 나눠서 가지세요. 그러면은 나하고 앞에 앉아있는 7분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입니까? 대규모 토지 소유자입니까? 대규모 토지 소유자잖아. 그러면은 이 동네를 신도시를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은 수용해요, 안 해요? 토지 수용을 안 할 거 아니야.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전부가 개발 계획에 반대하면은 수립된 개발 계획대로 신도시 개발을 못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지역의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앞에 나하고 앞에 7분은 대규모 토지 소유자잖아. 대규모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버리면은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요건을 갖춰버리잖아. 그러면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다시 만든 거야. 이걸 추가한 거라고. 그러면은 뒤에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개발구역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왜? 면적 기준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도록 법을 만든지 이유 아셨죠, 이제? 소규모 토지 소유자 의견도 개발구역 수립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게. 앞으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233페이지 개발구역 내용입니다. 중간에 있죠. 개발구역 내용. 233페이지 233 개발구역 내용. 자, 포함 내용 읽어볼게요. 개발구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몇 개죠? 18개 편집되어 있잖아요. 18번에 보면 기타 대통령 내용으로 정하는 게 또 있죠. 근데 다만 동그라미하고 다만 다시 돌아오세요. 233페이지 다만 동그라미하고 줄 거죠. 14번부터 17번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줄 거세요. 14번부터 17번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18개를 다 외우시렵니까? 14번부터 17번만 외워야 됩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14번부터 17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외워야 된다. 그래서 책자 넘어서 234페이지 저 위에 박스안에 14번부터 17번까지 묶어줬어요. 앞에다가 암기라고 적어야 되죠. 밑에 보니까 기출 문제 나와 있습니까? 자, 14번 안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기반시설할 때 기동그라미.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줄 거죠.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줄 것입니까? 수 동그라미. 그리고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세 동그라미. 그리고 17번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그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줄 것이고 단 동그라미. 어떻게 외웠죠? 기수 세단. 기수는 세단을 탄다. 기수 세단. 기수는 세단을 탄다. 기수 세단. 동그라미 했잖아요.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수가 뭐죠?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에 해당하는 사항.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단,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럴 때는 기수 세단. 경마장에 가면 말 타는 선수를 기수라고 하잖아. 경마장의 기수도 출퇴근할 때는 말 타고 출퇴근합니까? 세단차를 탑니까? 세단차를 타죠. 그래서 기수는 세단을 탄다. 기수는 세단을 탄다. 저는 뭘 타죠? 기라기는 기차를 탄다. 죄송해요. 너무 썰렁했구나. 235페이지 오십시오. 235페이지.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하시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금도 줄 것이십시오.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계획, 즉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개발계획은 어디에 들어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에요. 수립 기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밑에다가 수립 기준 적어둡니다.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내려오세요. 복합기능도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 미출 것이십시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이니까 100만 평 이상인 거대한 신도시개발구역이잖아요. 그럼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도시가 아파트만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신도시개발구역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가 동그라미 하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한 개의 도시기능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규모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계획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책장을 넘깁니다. 넘겨서 이제 한참 뒤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242페이지 오면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 펼쳐두시고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